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조정의 폭이 컸던 만큼 반등의 폭도 비교적 괜찮게 나왔어요. 2%를 전후해서 상승을 했는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다. 혹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거품이 약간은 꺼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되돌아보니까 평가가 되시나요? 예,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전망은 포기했고요. 아, 네. 꾸준히 이 진짜 전략 코너를 시청해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요일 날 이진우 저 친구 나와서 이번 주는 또 뭐라 그러나 지난주 정확하게 또 인간 지표 소리 들을 만큼 했는데 네. 예, 그냥 시류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인간 지표라는 어떤 비난을 들을 만한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딱 과오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에요. 전망하는 사람, 무슨 말로 풀고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직접 지금 포지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저의 또 경험상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과도하게 어떤 포지션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든지 아니면 손실이 너무 깊을 때든지 네. 그 양극단일 경우에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진다는 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될 뉴스나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면서 많이 벌고 있을 때나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서 네. 벌써 아무 생각 없어졌을 때나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시장 분위기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어제 밤에 새벽에 올라왔던 뉴스입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 아주 유명한 월가에서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죠. 개인적으로도 또 억만장자이기도 하고 말인즉슨 이거네요. 지금 굉장히 광적인 격렬한 광기 단계다. 이런 표현이고 작은 글씨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끝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아, 네. 몇 년 내로. 내년에. 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예. 다가오는 incoming years 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수년 내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닷컴 버블 2000년처럼 그렇게 되느냐 보다는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시장 주변 환경이 저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이 철철 넘치는 거나 그리고 또 시장 지수를 견인해 왔던 게 누가 봐도 과하긴 과하지만 2000년 때는 그래도 택도 없는 상황이었던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말은 만들 수는 있다. 스토리는 만들 수 있다 하는 차원이죠. 이 표현들 한번 보시죠. 모두가 파티를 사랑하지만 큰 파티 후에는 숙취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완전히 격렬한 광기 단계에 있다. 증시 해설하는 사람들 코멘테이터라고 그래도만요. 주식 분할을 장려하고 있다. 아마존도 쪼개지. 네. 애플도 또 쪼개지. 옛날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9번이나 연달아서요? 연달아라기보다는 그냥 좀 주가 좀 오른다 싶으면 분할. 2대1, 2대1, 네. 3 또는 3대2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 분할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지만 주식 분할 소식에 50%, 30%, 40%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한 80% 올랐으니까요. 네. 자, 이 표현도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나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더 10% 상승할지 여기서 10% 더 하락할지 알 수 없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향후 3년 내지 5년은 이렇게 다들 길게 잡네요. 내년이라고도 얘기 못합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나서도 얘기 못해요. 예. 다들 지금 자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유동성 시장의 기세가 언제까지 워낙 갈지. 세니까 네. 뭔가 이상하고 문제가 생기긴 생길 것 같은데 넉넉히 한 3년 내지 5년 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랠리의 그 배경은 누가 봐도 연준이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거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걸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도 한번 해서 재인용합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차트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이 뭔 소린가 하면은 도저히 기존의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만한 가치가 있어? 세계 자동차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테슬라가
세계 시총 1위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될래?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번에 왜 막혔지? 왜 못 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선을 막 그어보네요. 87년 블랙먼데이 오기 전에 고점하고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고점 한번 쭉 꺼놔보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융위기 때 저점에서부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도 했다가 저항선 역할도 했다가 하는 이 선. 이번 겹치는 여기서 밀렸네. S&P 500이. 이 그림 제대로 했나 싶어서 진짜 제가 인포메이션 차트 한번 그어봤습니다. 네. 맞네요. 그러네요. 제가 그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쉬었다 가야 할 레벨 맞습니다. 이때도 블랙먼데이 오기 전에도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도 수년에 걸쳐서 오죽하면 그 당시 그린스펀 입에서 비이성적 풍요라고 하는 그 표현 나오고 나서도 한 2, 3년을 더 내리 달렸으니까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2월 달부터 시작했던 뭔가 시장의 균열 그것이 팍팍 내려가는 것보다도 그 반등폭이 더 큰 이런 어떤 확장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자,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 보시고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 하나 못 드린 거는 참 이렇게 그날 밤에 목요일 날 지난주 목금 이틀 연속 그거 했을 때 네.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보통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저 영등포역 앞에 그 24시간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시죠. 뉴욕장 네.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24시간 카페가 뭐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딱 마감하고 나서 이거 한번 펼쳐봤어야 되는데 그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아래 꼬리 달리는 이 교수형 행잉맨이 나왔단 말이죠. 이 오랜 하락 추세 끝에 나오는 이 아래 꼬리는 해머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뭔가 큰 손,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우는 거고 이 그야말로 주구장창 올라왔던 여기서 이제 빠질 만한 레벨에서 좀 빠졌더니만 또 아래 꼬리 달리는 이 돈은 여기서 칭했던 스마트머니라기보다는 뭔가 시장 내의 마지막 매수세 내지는 조금은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좀 스마트라고 하기에는 못한 돈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아래 꼬리임에도 그 기술적 의미는 다릅니다. 네. 이거는 바이 시그널, 이거는 셀 시그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좀 봤더라면 조금 그렇게까지는 말씀하는 이틀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확인 단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냥 확인해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제 다음에 또 깨지면 또 깊어지는 거고 이 선은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짧은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요거까지도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지난 화요일 날 주식경제 시간에서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만 네. 이걸 또 굳이 번역을 하시다 뭐 이렇게 됐구나. 스마트머니에다가 기관 투자가고 여기는 퍼블릭이라고 나옵니다. 퍼블릭.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얘기죠. 예. 뭐 보시기 편하라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가들이 자기가 번역했던 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괄호 열고 원문을 쓰는 거예요. 네. 네. 자,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일단 스마트머니가 먼저 들어오고 기관 투자가들이 오고 1차적인 매도가 오고 그러나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이때가 베어트랩이고 여기서 미디어 어텐션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뭔가 열광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망상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기 쉽게 네. 2,000슬라, 3,000슬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러다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뭘 외치는가 하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뉴 패러다임이라고 그냥 갖다 붙여버립니다. 지금이 이때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말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 뭔가 현실 부정. 그러고 나서 한번 돌아가면 그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게 또 불트랩이에요. 황소 때리잡는 함정이죠. 그러고 나서 공포가 오고 마지막 항복을 하면서 투매가 오고
절망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시 돈다 하는 건데 이그 장폴 로드리고 교수의 이 그림은 참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하자는 것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거나 얼핏 이미지가 비슷하죠. 이때 테슬라. 네. 올해 들어서 114%나 올랐기 때문에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CNN에서 그렇게 읽었던 게 이때입니다. 네. 그때보다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또. 예. 한 달 남짓 돼 갖고 114% 올랐으니까 그 얘기 할 만하죠. 네. 자, 아까 보셨던 여기 미디어 텐션에 해당쯤 되네요. 언론이 살짝 이제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그러고 쭉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될 것인지 이런 불트랩이 나오고 나서 이 단계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와는 다른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은 달라진 겁니다. 또 다른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인지. 예.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또 많은 테슬라에는 테슬람이라고 불리우는 숱한 우리 또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또 이 종목과 관련한 그 길을 가보면은 또 안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티들의 아마 정서는 그걸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월간 차트에서 마침내 이렇게 위로 치솟기만 하던 그런데 또 이제 9월에는 엄청난 음봉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들 보시죠. 7월 이후에만 7월 상반기에 고작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500억 좀 넘었는 6천억도 안 되는 이 돈 샀는 게 지난 6개월 동안이었고. 네. 그런데 7월 들어서 이후만 지금 1조 9천억을 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달에 34% 급락하다 보니까 뭐 1.6조 정도의 뭐 그게 증발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그동안에 결국 무슨 뭐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뭐 옵션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하 이런 차트도 가능하겠구나. 파생하고 엮이면은 이런 차트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지금 한번 했구나. 이 엄청난 과매수 아직도 해소 안 됐는데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얘는 달라. 거의 이거는 어떤 전망, 어떤 기대를 넘어서 신앙이더라고요. 그분들에게서는 네. 신앙이에요. 신앙의 단계고 이러한 주식 흐름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거 뭔가 탈날 텐데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글쎄요. 이번 고래는 왜 하필이면 고래를 붙였을까? 2012년에 그 JP 모간 런던에서 그 파생하다가 몇 점 말라먹었던 그 친구가 예. 런던 회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런던 고래. 그래서 이미 언론 매체에서 고래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조금은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이번에 손 선생님 고생 좀 하시겠는데 하는 거예요. 약간 시니컬한 게 있는 시니컬한 건가요? 게 있죠. 지금 동경시장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 보도들이 나오고 나서 지금 120억 불이 지금 날아갔다는 거예요. 시총이. 뭐 그런 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안 물러서겠답니다. 지금 포트노이 보세요. 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야, 지금 상당히 어글리한데 상황이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말이지. The suits want you to panic. 저 월가의 양복쟁이들 수트빨 입는 네. 양복쟁이들이 당신들 완전 패닉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야. 난 안 그럴래. I'm not fucking leaving. 나 안 떠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표현이 늘 저렇게 거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더 태우고 합니다. 나 얼마 이랬는데 솔직하게 또 매일 올려요. 트위터에. 네. 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네, 보는 재미는 있죠. 그러고 그때 금요일 날은 내가 시장 구했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더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지난 9월 3일 이후 딱 5거래일 동안 현물 시장에서 네. 우리 개인들 2조, 국내도 우리나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예. 반면에 지수선물 흐름에서는 또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외국인들 지금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삽니다. 네. 이게 또 현물 팔라고 사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쨌거나 개인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개인 투자자들은 밀리면 계속 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각은 갈릴 거예요. 판단은 또 각자 다 다릅니다. 야, 이번엔 세상이 달라졌고 이번 개인들은 화력이 달라. 그리고 환경이 달라. 이 사람들 지금 주식 말고는 갈 데가 없어. 돈도 많아. 밀릴 때마다 들어올 돈도 많아. 라고 믿는 세력하고 암만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통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온 음봉 어떻게 될지 궁금한 뭐 그런 상황. 어쨌거나 앞으로 변동성 추이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절대 레벨 자체가 높아요. 절대 레벨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흐름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그냥 내려가 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더 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네. 시장은 어쨌거나 최근에 뭐 이렇게 훅 밀리는 동안에 요 위에 부분은 소위 말하는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약간 악성 매물 성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기에는 이제 진통이 좀 따르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간밤에 반등에 나선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추세를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증시의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일 텐데 뇌관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미중 간에 또 갈등이 약간 격화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뭐 화웨이 제재 이야기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는 또 중국의 SMIC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예. 제재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또 확산이 될까요? 뭐 슬라이드 띄워놓고 말씀드리죠.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이 이제 거칠어집니다. 중국이 해온 것처럼 미국을 뜯어먹었던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 뜯어먹었다 그러더만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우리한테 번 돈으로 군사를 키우고 있는데 이 표현도 조금 그러네요. 뭐 하나의 얼음장이겠지만 우리가 핵능력 강화했는데 쓸 일 없기를 바란다. 자, 이 디커플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 수십억 달러 잃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도 안 뺏길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 한다. 어쨌거나 내 행정파에서는 내가 대통령 하는 한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 매니팩처링 슈퍼파워라고 표현하더만요. 그렇게 하고 디커플링이 됐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다 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뻥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되어져가는 흐름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다 지금 왼쪽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거예요. 바브 우드 기자는 잘 아시잖아요. 진짜 노익장을 아직도 과시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특종했던 그런데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습니다. 경로라고 해서 레이지에서 표지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기 지금 CNN은 또 옳다구나 하면서 또 갖다 올립니다. 네. 그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 벌써 1월 말에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숨겼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또 이제 선거 앞두고 트럼프 이제 최대한 흠집 내기 위해서 주류 언론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국 압박도 세질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 말씀하신 SMIC. 네. 예. 주가 많이 하락했네요. 많이 하락했죠.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하니까 중국은 속수무책이고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이때 팬데믹이 한참 심했을 때 잘 약해지던 달러가 확 뛰는 거 보세요. 이때는 진짜 백신보다도 달러가 더 급했던 때입니다. 네. 예. 그러니 달러의 무기화 이거는 아마 일종의 그건데 자해극 비슷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 연준이 딱 안면 몰수하고 달러를 갖다 강서로 몰고 갈 수 있는 달러 유동성을 쪼아버리면은 전 세계가 절절 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그러면 같이 죽지 뭐 들고 있는 국채 다 던져 이런 식의 그래 되는데 아마 지금 얘기된 이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고 서로가 다치는 게임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피해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양국 간의 저 얘기 디커플링 얘기 네. 예사롭지 않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 없이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그걸 갖다가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또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보니까 거기에 뭐 휘둘릴 정도의
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하신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이 어느덧 네.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냥 요거 한마디 네. 30초만 쓰죠. BBIG 삑이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참 좀 더 이렇게 업계나 전반적인 좀 더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창의적일 수는 없었을까. 이 와중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겨우 BBIG였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 BBIG의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업종들,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각마다 시장에서 이미 주목받았던 네. 이 10개씩 뽑아내느라고 애는 쓴 것 같은데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이버, NC소프트 저렇게 치솟은 종목들을 갖다가 또 담으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뉴딜 같은 거 해서 좀 유망한 스타트업들 돈만 좀 있으면은 자금만 지원된다면은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돈이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저만큼 올라간 기업들, 이미 벌만큼 버는 기업들, 저기 지수 만들어지고 펀드에서 담고 돈이 가고 한다고 해서 투자가 더 이루어지며 고용이 더 창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더 뭘 할 때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익어서 나오는 것들이 네.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